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맡은 세미나는 Interpreting Biologically Informed Neural Networks for Enhanced Proteomic Biomarker Discovery and Pathway Analysis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기재가 되었고, 2023년에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세미나 때 발표드린 그 Biologically Informed Neural Network 피넷을 다룬 논문에 이어서 이제 같은 주제의 연구를 진행한 논문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논문 전체에 대해서 프리뷰를 좀 드리자면, 먼저 해당 논문은, 어, 코비드-19과 이제 펩틱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라는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 클리니컬 서피노타입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은 이제 파스하게 커넥션 되어 있고, 프로틴을 인풋 데이터로 사용해서 피넷과 동일하게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의 레이어를 구성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발표 순서는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 Research, Result, Discussion 파트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이제 매스 스펙트로미터라고 해서 어, 프로틴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장비가 있는데요. 이 매스 스펙트로미터에 대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관련 기반의 프로테오믹스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임상 샘플을 통한 바이오메디컬 연구,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는 질병의 분자 생물학적 서피노타이핑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몰레큘러 메커니즘이 아직 덜 밝혀졌고, 이로 인해 서피노타입에 따른 타겟 테라피 기술 발전에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몰레큘러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선 단백질 및 관련 생물학적 패스웨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 프리시전 트리트먼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D 프로틴과 패스웨이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D 분석은 이제 진단 혹은 예측 바이오마커를 동정하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분석 방법으로 프로틴 퀀티피케이션 후에 이제 프로틴 어마운트에 대해서 피밸류나 폴드 체인지 스레시홀드를 통해서 어떤 게 정말 이 두 집단 간에 디퍼런셜리 익스프레스드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 기법입니다. 이후에 이제 D 프로틴을 구했다면 시스테믹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패스웨이 아날리시스를 진행하게 되는데, D의 양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양을 보이고 있는 패스웨이를 동정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D 프로틴을 카운팅하는 것과 이제 p-value를 계산해서 어, 시그니피컨트한 패스웨이를 찾는 분석 방법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p-value나 폴드 체인지 트레시홀드 혹은 D 프로틴의 개수, 그다음 p-value를 계산하는 이러한 것들에 기반한 분석 방법은 이제 중요한 바이올로지컬 시그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바이올로지컬하게 관련이 돼 있는 기준을 통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딥 뉴럴 네트워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이 딥 뉴럴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이제 해석력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딥뉴럴 네트워크의 해석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XAI라는 Explainable AI라는 것을 통해 해석력을 증가시키고 있고, 이렇게 증가시키는 방법은 이제 각 피처의 임포턴스를 계산해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Biologically Informed Neural Network, BINN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에 대한 해석력을 높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할트만이라는 버스터가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피넷에 쓰였던 BINN을 발전시켜서 혈액 기반의 프로테오믹스 바이오마커를 동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septic acute kidney injury랑 이하 아키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환자들의 혈액 샘플에서 나온 프로틴을 인풋으로 하는 모델을 보완하고 환자들의 서피노타입 레이블을 통해서 모델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리액톤 패스웨이 데이터베이스의 생물학적 관계를 고려해서 바이오마커나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의 레이어로 연속적인 뉴럴 네트워크 like 스트럭처를 통해서 스파스한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프라는 explainable AI를 통해서 모델을 해석하고 모델의 성능, 해석력, 일관된 재현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Materials and Method 파트입니다. 이 분석에 사용된 매터리얼은 우선 그 아키랑 코비드 관련 플라즈마 프로테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세틱 아키는 이제 두 가지 서피노타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서피노타입 1, 2로 나누었고, 1에는 60개 샘플, 2에는 82개의 샘플이 있어서 총 141개의 아키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 그 매스 분석을 통해서 프로파일을 구성한 결과 1204개 프로틴에서 필터링을 통해 728개의 프로틴을 모델 학습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질병의 샘플로는 총 687개의 샘플을 사용했고, 이제 코비드-19은 서피노타입이 시비어와 레스 시비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어한 샘플은 406개, 레스 시비어는 281개의 샘플을 사용했고, 시비어하다는 기준은 이제 WHO에서 정한 코비드-19의 그 정도의 6, 7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시비어하다고 했고, 특징은 이제 메카니컬 어시스턴스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총 174개의 프로틴 중에 필터링해서 173개의 프로틴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델 구성에 쓰였던 리액턴 패스웨이는 피넷과 같은 리액턴 패스웨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모델에 나와 있는 인풋으로는 프로틴을 노드에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의 레이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패스웨이로는 4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고, 이 모델의 특징은 피넷과 마찬가지로 스파스하다는 것과 트레인 오브 파라미터가 적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몇백만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키의 경우에 6,700개, 코비드 BIN 같은 경우에는 1,600개의 파라미터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에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액티베이션 레이어랑 드롭아웃 레이어, 그다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등이 적용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모델 구성할 때 용이한 해석을 위해서는 첫 번째 레이어가 희석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레이어의 임포턴스를 동등하게 반영하고자 각 레이어의 아웃풋은 시그모이드 펑션을 지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평균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웃풋은 각 레이어의 시그모이드 펑션 결과값을 평균으로 해서 아웃풋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는 리액톤 패스웨이에서 가져왔고, 어, 뭐, 바이올로지컬하게 아시는 컴플리먼트 캐스케이드와 같은 조절작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는 이제 패스웨이보다는 상위 단계 엘리멘트고, 이뮨 시스템, 호메오스테시스, 디지즈처럼 이렇게 크게 크게 나눠지는 레이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샤프인데, 이제 Explainable AI 중에 하나고, 이는 피처의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XAI로 특정 노드를 제거했을 때 예측 결과값이 얼마나 나빠지냐에 따라 각 노드의 결과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커넥션이 많은 노드에는 높은 임포턴스 스코어를 가 부여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각 노드의 디그리를 이렇게 토탈 인아웃으로 계산을 하고 이러한 스코어를 디그리로 나눈 그러니까 임포턴스 스코어에 디그리로 나눈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바이어스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각 노드에 해당하는 서브그래프의 노드 수가 여기에서는 NSGN인데 이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커넥션이 이제 익스포넨셜리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로그화해서 스케일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주게 된 근거는 이제 샵 밸류와 로그 값의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계산했을 때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Explainable AI에는 샤프 말고도 티넷에 쓰였던 딥 리프트 그리고 라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저트 파트입니다. 연구팀은 이제 해당 모델이 세틱 아키와 코비드 19의 서피노타입을 잘 분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 KNN, 랜덤 포레스트, 라이트 GBM, XGBoost와 같은 모델을 통해서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평가를 위해서 모든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했고, 이제 ROC AUC, PR AUC, 트루 포지티브와 트루 네거티브 레이트 등의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들 중에 ROC AUC와 PR AUC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높은 성능을 나타내면서 다른 모델들보다도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위에 A, B의 경우에는 스태틱 아키의 데이터셋에 관한 그래프인데 이게 샘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선 형태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밑에가 이제 코비드 19 데이터셋을 활용한 AUC 커브입니다. 이 피규어는 Normalized Confusion Matrix인데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와 트루 네거티브 레이트 역시 이렇게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4%, 100%, 87%, 92%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
논문에서는 이제 이 외에도 추가로 다른 병원이나 연구에서 수집된 인디펜던트 코홀트에 대해서 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비드 모델이랑 아키 모델의 어큐러시가 각각 87%, 91%로 언신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제너럴라이즈드가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서 뭐 오버피팅 문제도 대체로 없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도 할 수 있는 인터프리테이션 파트인데, 이 인터프리테이션을 위해서 생키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생키 다이어그램은 각 노드의 임포턴스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툴로 어, 각 노드의 그 다음 노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선의 굵기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레이어의 노드들이 어떤 노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각 레이어의 나열 순서는 앞서 설명드린 샤프로 계산한 샵밸류에 따라 나열되었고,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악기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생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PPAR 알파에 관련된 리피드 메타볼리즘에 의한 메타볼릭 프로세스가 관련성이 크다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셉틱 아키에 해당하는 셉시스가 메타볼리즘 호메오스태시스랑 연관성이 높다는 사실과 상충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해석력이 어느 정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과 많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피규어는 이제 코비드 데이터셋에 관한 모델의 생기 다이어그램으로 이뮨 시스템과 셀 데스와 관련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시비어한 코로나 질환이 이네이트 이뮤니티에 의한 면역 시스템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샵밸류로 분류된 프로테오믹 콘텐츠를 이제 서피노타입 분류에 적합한 바이오마커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샵밸류로만 바이오마커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기에는 뭔가 이 타당성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각 프로틴에 대해서 Differential Expression Score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D 스코어는 폴트 체인지 밸류랑 P 밸류를 각각 노멀라이즈 하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한 값으로 어, 스코어를 적용한 후에 샵 밸류랑 D 스코어가 높은 20개의 프로틴을 하이어아키컬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 클러스터링에는 왈즈 미니멈 베리언스 메소드가 사용이 되었고, 이제 왼쪽 피규어는 악기 데이터셋에 대해서 클러스터링한 결과고, 오른쪽은 20개의 프로틴 중에 상위 10개의 프로틴의 퀀티티에 대한 박스 플롯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각각 두 가지 서피노타입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서 봤을 때, CD14이나 FA10, 뭐 H4, OSTP 등의 바이오마커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APOB, APO-A1, APO-A2와 같은 바이오마커 역시 메타볼릭 프로세스로 알려진 마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들을 통해서 샵밸류로 클러스터링을 하고 샵밸류로 랭킹을 매기는 게 타당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따로 올리진 않았지만, 높은 D 스코어를 가진 프로틴을 봤을 때, 이제 주로 염증 반응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도 역시 아키와 관련된 바이오마커는 맞지만,
D스코어를 또 확인을 했을 때는 이런 아포비나 아포A1 같은 메타볼릭 프로세스 관련 마커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클래식한 D 아날리시스에 비해서 샤펠류가 셉시스랑 관련이 있는 마커를 더 잘 포함하고 있고, 이것을 더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랜드 인덱스 역시 샵밸류가 D스코어를 활용한 클러스터에 비해서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랑 동일한 방법으로 아까와 방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코비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첼스, GA2G 등의 바이오마커 역시 기존에 잘 알려진 이제 시비어한 코비드의 바이오마커이고, 샵밸류 클러스터링의 랜드 인덱스 역시 방금 전과 거의 동일하게 D스코어 클러스터링에 비해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높은 샵밸류를 가진 프로틴은 폴트 체인지 혹은 D스코어 값이 높지 않았고, 이를 통해 발현량이 적더라도 생물학적 패스웨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인 프로틴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IN에는 이러한 바이오마커를 잘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패스웨이 혹은 프로세스 역시 모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나 이 중요도 임포턴스 스코어를 통해서 패스웨이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피규어인데요. 이전 바이오마커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밝혀낸 CD14에 대해서 패스웨이를 관찰했습니다. 이 CD14는 sepsis 폐혈증의 주요 원인 중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 마커이고, CD14에 대해서 해당 마커에 관련된 다운스트림 패스웨이와 프로세스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였을 때, 캐스페이드 액티베이션,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TLR 어소시에이티드 디지즈와 같이 이런 패스웨이들, 잘 알려진 패스웨이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발견되었고, 그리고 면역 시스템과 이제 프로그램드 셀 데스까지 연결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키, 아키의 그 리포프로틴 메타볼리즘 관련 패스웨이를 확인하면서 이제 관련 마커 및 패스웨이가 해당 질병을 잘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코비드에서는 주요 마커인 젤스가 역시 면역 시스템과 이렇게 관련돼서 중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한 게 기존 존재하던 패스웨이 분석 기법과 이제 BINN으로 한 패스웨이 분석 기법을 비교했을 때도 BINN이 더 중요한 패스웨이를 밝혀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INN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생산된 프로테오믹스 데이터를 사용해서 추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테오믹스 데이터는 오링크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생산됐고, 이제 17개의 Bacterial Sepsis Induced ARDS 샘플과 42개의 COVID-19 Induced ARDS 샘플, 그리고 25개의 정상분 샘플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듯이 COVID Induced ARDS랑 정상군은 트리퍼지티그 레이트 각각 0.8, 0.81로 높게 나왔는데, 박테리얼 sepsis induced ARDS는
여기 보시면 2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그 샘플이 아까 17개라고 했는데 이 적은 샘플로 인해서 낮은 트루 포지티브 레이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스웨이 생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BIN에는 이제 중요 패스웨이 중 하나인 디커플드 프로틴 리셉터 패스웨이를 하이라이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파트입니다. 우선 BIN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fully connected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parse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적고 높은 적지만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타 다른 기존 메소드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많이 밝혀진 그런 바이올로지컬 릴레이션십도 역시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어, 이렇게 많이 밝혀진 바이올로지컬 릴레이션십도 포함함과 동시에 다른 기존의 메소드들에서는 밝혀내지 못한 혹은 미처 포함하지 못한 이런 패스웨이와 바이오마커 역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IN에는 샤프라는 XAI를 통해서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패스웨이를 레이어에 임베딩 함으로써 패스웨이 아날리시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는 코비드 데이터셋과 아키 데이터셋을 비교하면서 이제 알아낸 주요 사실 중에 하나가 샘플 사이즈가 적더라도 디멘셔널리티가 높으면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코비드는 더 많은 샘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인풋에 활용된 프로틴 개수 자체는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멘셔널리티는 아키가 더 높았고 샘플은 아키가 더 작았지만 성능은 아키가 더 높음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BIN은 학습을 위해서는 샘플도 중요하지만 디멘셔널리티가 많이 확보되어야 좀 더 설명력이 높은 모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IN에는 이제 크로스 플랫폼과 혹은 인디펜던트 데이터셋에서도 잘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메소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를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피넷 논문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 논문에 비해서 우선 인풋 데이터로 프로테오믹스를 썼다는 게 조금 달랐고 그다음에 이 논문에서는 두 개의 데이터셋을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그 방금 설명드렸듯이 코비드랑 아키 데이터셋을 통해서 디멘셔널리티가 중요하구나를 알아낸 게 또 다른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메소드들과 좀 더 액티브하게 비교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넷의 경우에는 그때 딥리프트에서 이제 임포턴스 밸류를 구했었는데 여기서는 샵 밸류를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D 스코어를 구환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많이 썼던 D 아날리시스랑 이제 샵 밸류로 했을 때를 비교함으로써 샵 밸류가 정말 타당한지 그리고 샵 밸류를 썼을 때 D에 비해서 뭐가 더 나은지를 확인했다는 점이 좀 또 다른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패스웨이 아날리시스 역시 제가 이 발표에서는 깊게 다루진 않았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기존 패스웨이 아날리시스 메소드를 활용했을 때, 어, BINN이 좀 더 중요한 게 알려진 패스웨이를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연구를 계획할 때 하나의 피규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디펜던트 데이터셋과 크로스 플랫폼을 통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이 좀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